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디파이 커브풀 보안 사고가 나와서 1280억 원 코인 유출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의 커브풀 가운데 일부 보안 사고가 이루어졌다. 232개의 커브풀 가운데 바이퍼 버전에 이용하는 풀에서 취약점이 발견을 해서 약 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출이 됐고,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1억 상당의 작은 탈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트위터의 블록색이라는 분이 커브풀 코드를 분석을 해보니 재진입의 공격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공격자는 4,200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일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영향을 끼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풀에서 0달러까지 급락을 하는 기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브팀은 영향을 받은 모든 풀이 저장이 되거나 배수됨을 확인했고, 커브에 의존하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잔존하는 위험 리스크는 언제나 열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되게 기똥찬 게 8월달부터 별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8월달에 들어오자마자 벌써 안 좋은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8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8월달 들어왔으면 이제 미국 정부가 매도하는 8월 7일 기준점으로 나오는 물량도 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4차례 매도한다라고 했으니까요. 테라함 대충 10,000개 정도라고 잡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10월달, 12월달 정도 예측이 되어져 있으니 이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근데 좀 아쉬운 건 무엇이냐? 이 커브라는 이런 회사도 생각보다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요. 좋은 뭐 코인이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났죠. 예. 박살이 났는데 과거에 요런 사태를 다 이겨내고도 잘했는데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매번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1년에 몇 번 글을 쓰지 않는데, 거기에서도 이번에 디파이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제가 특정 코인을 딱 집었죠. 그것도 생각보다 공부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뽑아놓긴 했지만, 알트코인도 변동폭은 크지만 그 변동폭이 여러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변동폭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그 폭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있는 배포가 마음의 준비에 따른 배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얻어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디파이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영향을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잘 나가는 디파이 애들은 이 작년에 겪었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신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도태되는 디파이 코인들은 또 도태돼서 아예 이제 순위권에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조만간에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옵티미즘 체인, 이번에 월드코인으로 지갑수가 100만 개를 초과했다고 해서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약간 넘었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관심을 좋게 가지셔도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 구독자님이 이제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초 계속 우상향 중이잖아요.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한 번쯤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에서 30% 조정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스맨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고, 제 왜 채널명을 예스맨이라고 지었을까요? 다 남들과 꺼려할 때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측면도 좀 담겨져 있는 채널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내가 더 많은 수익성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위험 요소가, 만약에 내 장구가 뭐 와장창 깨졌다고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걸 한 번은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이런 투자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체력이 보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뭐 코인이 2100만 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70% 정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면 210만 개죠. 예,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하면 몇 개입니까? 네, 630만 개 정도가 되죠. 여기서도 실제 거래소에서 CX에서 갖고 있는 물량 한 해봐야 200만 개 하면 얼마입니까? 예, 630만 개에서 또 저 200만 개 빼야 되겠죠. 그러면 430만 개 정도가 되겠네요. 430만 개에서 덱스에서 놀고 있는 것 대충 그냥 100만 개 치겠습니다. 그러면 330만 개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330만 개의 일부 소실 부분하고 채굴회사가 갖고 있는 비중하고 그리고 이런 어디냐? 요런 쪽에서 갖고 있는 물량 대충 맞추면 얼추 맞죠? 예, 딱 10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적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그 시장이랑 코인 시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좋아야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좀 나오게 됩니다. 요즘 뭐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지금 위험 자산 쪽에서 대부분 다 이쪽으로 쏠렸다. 미국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요즘 뭐 에코프로라는 것에 따른 사진도 제가 보긴 했는데, 요즘 뭐 간담회를 크게 하더라고요. 뭐 강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뭐 하는데 사람이 꽉 찰 정도로 뭐 하는데 되게 웃겼습니다. 네, 그런 것만 본다고 해도 지금은 이쪽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만큼 관심도, 그러니까 관심도와 변동성이 계속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전체 시장 대비 통화량이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이 된다는 건 일반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어느 정도만 잘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시드를 이런 자산 쪽에다가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전체 통화량 추이가 이쁘게 만들어지면 나머지 자산이 코인이 됐던 간에 뭐가 됐던 간에 다 우상향 패턴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패턴에서도 이제 조만간에 유럽이나 미국도 이제 뭐 인프라 구축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뭐 그냥 뭐 전기차만 있으면 뭐 굴러갈 것 같나요? 아니죠. 전기 배선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은 전기 인프라 쪽 유럽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전기차가 쓰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서 나오는 측면이 너무 과할 정도만큼의 있는 성장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PC도 자극을 덜 받을 건데 그게 예측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전쟁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거 예측이 안 되니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게 그만큼 조정폭도 덜 나온다라는 이유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적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시장에 따른 분위기, 올해 있는 분위기는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반기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크립토의 단일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30% 이상 밀리기에는 어렵다. 왜? 70% 정도가 안 움직이니까. 나오면 밀려봐야 30% 이상은 밀린다라고 보기에는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시장에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주는 메시지, 이제 우리가 주요 이제 시장 미칠 수 있는 거 하나하나씩 좀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드론 네 번째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건물 파손됐고 공항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격분이 되다 보니 러시아의 흑해 공무 협정 어려워지겠죠. 물가 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유가
지금 최저점인데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황 또한 나섰다고 합니다. 이러면 유럽이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연준의 긴축 행보 전망 엇갈릴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의 인플레 둔화 속도라면 연준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고, 또는 반대 의견으로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추가 인상 가능성 남아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실업률 추이 생각보다 아직도 선방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9월에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 오히려 11월 달에 한 번 더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커지는 미국의 골디락스,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상당히 좋다라는 것인데요. 최근 기업 실적 좋았고, 인플레 둔화됐고, 고용지표 안전적 뒷받침, S&P 500에서도 거의 대부분 70% 정도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나머지 거 볼 필요가 없죠. 잘 나왔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줄 수 있는 파격적인 요건 사항은 그렇게 크게 올해까지는 크게 밀리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 8, 9월 달 그렇게 심각하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뭐 나왔다라고 한들 뭐 이게 맞춘 것도 뭐 우리가 내 돈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나왔다고 하면 급락이 나왔을 때 그냥 이쁘게 주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고 이걸 뭐 맞추는 것보다 우리는 극대화된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시장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또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에 따른 형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 형태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